안녕하세요. 짜잔밤탱이 정은도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가는 길 첫째 편 프롤로그로 산티아고 가는 길에 대한 소개,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준비과정, 준비물, 그리고 제가 쓴 책, 쪼잔밤탱이가 두벅두벅, 저벅저벅 걸었던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걸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먼저 산티아고 길을 왜 가는지, 어떤 길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산티아고 길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9세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삼으면서 오늘날의 순례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며 영어로 세인트 제임스, 불어로는 생 자크라고 합니다. 이 순례길은 11세기에서 15세기에 가장 번성하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하면서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98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파올로 코엘로의 순례자가 출간된 이후 더욱 유명세를 타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순례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까미노라고 하는 순례길은 루트가 여러 개 있지만 크게 프랑스길, 포르투갈길, 북쪽길, 은혜길 네 가지가 기본적입니다. 대표는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생장 피트포르에서 시작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로 향하는 약 800km의 길입니다. 역사가 깊은 지역을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 길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까미노 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많은 순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길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북쪽 길은 까미노 델 노르테라고 부르며 약 830km의 스페인의 북쪽 해안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최근에 순례자가 늘어나면서 시설도 확충이 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 길은 까미노 중에서 가장 멋진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해안 절벽을 따라 가기 때문에 대서양의 장관을 오른쪽에 두고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좀 거칠고 프랑스 길에 비해서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은혜길은 까미노 중에서 가장 긴 루트 약 1000km의 길입니다. 까미노 데 플라타라고 부르며 세비야에서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은혜 운송 경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길은 두 번째로 많은 순례자가 다니는 길로 리스본 대성당에서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이며 약 630km 정도이며 가톨릭 성지인 파티마 성지를 거쳐가는 길로 포르투갈의 숨겨진 경관을 맛보며 까미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나? 또 산티아고 길을 가려면
어떤 생각을, 어떤 사항을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로,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가톨릭 성지순례의 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고보 성인의 정신을 기리며 1000년이 넘게 순례자들이 다닌 길로 걷는 여정이며 모든 길은 성당에서 성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졌건 설령 미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가톨릭 신앙에 대한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알고 가야 그 길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성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길에 주요한 정신인 성당에서 성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라든지 역사를 놓치게 되므로 밭쪽짜리 여행이 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매일 8시간 20km 이상 걸으며 침묵 속에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친구들하고 가면서 즐겁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800km를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노래하면서 가다 보면 이 길의 목적인 묵상과 자기 성찰,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산티아고 길은 혼자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친구랑 꼭 가고 싶으시면 걷는 동안은 혼자 걸으시고 숙소에 도착해서 그 이후의 시간은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여기는 알베르게라고 숙소가 있는데 5유로에서 10유로 정도 이제 비용을 내고 하루 저녁을 지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10명에서 200명까지 되는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곳은 깨끗하게 정돈해야 되고,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타인들과 공용으로 쓴다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내 볼일 끝났다고 뒤처리 안 하고 떠나는 순례자, 또 도네이션, 즉 기부제죠. 기부제라고 해서 유로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내는데요. 그것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콜라 사 먹고 맥주 사 먹을 땐 또 돈을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평균 최소한 5유로 이상은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친해지기입니다. 진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죠. 스페인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한국, 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과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 통하니까 밥도 같이 해 먹고 그들과 술도 한잔하고, 또 이제 그 순례자 식당에 가면 스페인에서는 포도주 한 병을 기본으로 줘요. 그럼 8유로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병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녁 때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한국 소개도 좀 하고 그분들 나라 소개도 좀 듣고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걸을 건지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때 거기 이제 공동으로 쓰는 언어가 영어하고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말 많이 쓰겠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네, 스페인어를 좀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인 스페인어 저도 한 6개월 정도 온라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 그다음에 칭찬, 그다음에 내 소개 정도는 스페인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도 못해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영어가 필요합니다. 밥 먹는데 혼자서 계속 고기만 쓸지 말고 조금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그 미국 사람이 10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영국 사람이 10마디 하면 나도 5마디는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좀 배워가시고, 또 이제 과일 이름이라든지 화장실 뭐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 될 스페인어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못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어 갔어요. 화장실 사진도 찍어 가고, 귤, 오렌지, 뭐 이런 딸기, 이런 과일들, 또 스페인 음식 사진으로 좀 찍어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합니다. 5번째, 스페인 문화와 역사 친해지기입니다. 거길 걷다 보면 전설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각 지방에 유명한 것도 있고, 또 전설도 있고, 또 전해지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배워가야죠. 스페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낮에 자잖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분들은 쉬거든요. 가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도착하자마자 잠자요. 우리는 씻고 일기 쓰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서 노는데, 그 사람들은 잠부터 잡니다. 왜냐면 시에스타 시간이 돼서 자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낮에 3시간 자고 나면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들은 8시부터 이제 저녁을 먹기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먹고 놉니다. 축구 보고 놀다가 들어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스페인 생활이라든지 문화, 역사를 좀 알고 가시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오해하고 이런 건 없고, 또 걷다 보면 그 이렇게 역사적이라든지 뭐 고대 문물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좀 알고 있으면 여기가 거기구나. 그래서 좀 잘 아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문화하고 역사를 조금 공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나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알베르게라고 2층 침대가 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니다. 근데 이 2층이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밤에 새벽에 화장실 같은 거 갈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2층에 있으면. 그리고 2층에서 막 움직이면 1층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1층에서 자야 되는데 여기는 선착순이에요. 일찍 가는 사람이 먼저 잡는 겁니다. 자기가 지정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20명이 이런 방에서 같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여름에는 덥겠죠. 저는 그래도 겨울에 가서 한 8명, 10명 정도가 같이 잤는데, 그래도 조용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베르게 전부 공립, 국립, 또 성당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이런 공립, 국립, 성당에서 하는 게 이제 꽉 차게 되면 사설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한 15유로에서 20유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설로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그래야 될까요? 그런 데 가서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알베르게에서 자야지 이제 여행자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내일 어떻게 할 건지도 정보도 얻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알베르게에서 자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있고 싶다 그러면 사설 알베르게를 가시든지 아니면 호텔 가서 주무셔도 큰 문제는 없죠.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먹는 거는
주로 여기 있지만 여기 하몽과 이제 빵인데 주로 바게트 빵을 이제 하나를 삽니다. 길죠? 돈도 얼마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에 3분의 1 조각 한 번 먹을 때 아침에 3분의 1 먹었으면 점심에 또 3분의 1 먹고 저녁에 3분의 1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로 보면 아침에는 이제 빵하고 저런 하몽 같은 거 하고 해서 간단한 오렌지 주스나 우유랑 같이 커피 식사를 하시고 점심에는 가다가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바죠. 거기 가서 이제 간단한 햄버거라든지 뭐 어떤 분은 뭐 파스타 이런 거 드셔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술래자 메뉴 페레그리노 메뉴가 있죠. 그거 8유로 정도 하는데 그거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저녁은 알베르게에서 보통 이제 해먹는 분이 있고 나가서 이제 식당 가서 페레그리노 메뉴를 먹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에 빵하고 하몽, 점심 때는 뭐 햄버거나 페레그리노 메뉴, 저녁 때는 가능하면 페레그리노 메뉴로 먹었어요. 왜냐면 그 같은 술래자들하고 같이 식당 가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포도주도 한잔하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간혹 라면이 먹고 싶든지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은 못해 먹었어요. 냄새가 나서. 라면은 가끔가다 식당에서 그 알베르게에서 해 먹었습니다. 파스타도 이제 가끔가다 볶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때 라면 컵라면 좋아하시면 컵라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컵라면이 부피가 많이 나가잖아요. 뚜껑을 뜯어서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라면하고 스프만 가져가지고 통은 계속 쓰는 거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출발하는가? 출발지가 다 틀리죠? 이건 저는 프랑스 길이니까 이제 프랑스 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생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기서 이제 프랑스 남부입니다. 파리에서 기차 타고 4시간 정도 가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장도 피트보르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성당이고요. 여기 강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피레네 산맥을 이제 아침에 보통 알베르게에서 자면 이제 6시쯤에 출발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길이 피레네 산을 넘어서 정식 루트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로 가는데 저는 이 길로 못 갔어요. 그 전날 눈이 한 1m 가량 와가지고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거기다가 3일 전에 한국 사람이 5명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요 중간에서 고립이 돼가지고 헬기가 구출하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금지돼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 가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길로 갔습니다. 이 길로 가도 끝에 가면 만납니다. 예. 저 길로 갔습니다. 여기가 스페인 국경이죠. 네, 스페인 국경입니다. 스페인 국경인데 여기가 프랑스고 여기가 스페인인데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국경에서 패스포드 같은 거 조사 안 합니다. 눈 쌓인 동네. 제가 2월 달에 갔는데 2월 말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눈에 쌓인 아름다운 도시 풍경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레네 꼭대기죠. 성당입니다. 네. 눈 쌓인 때 캐나다 사람들입니다. 저랑 같이 갔죠. 정말 그날 영하 한 14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1200고지 되니까 1200고지인데 바람도 엄청 불었습니다. 이게 그때가 오후 한 3시 반 정도 됐네요. 새벽 6시부터 걸어서
피레네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트레킹 연습을 좀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불암산을 12kg 배낭을 일부러 만들어서 책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불암산을 한 서너 번 정도 왕복했죠. 그래서 3, 4일 정도 이렇게 넘고, 또 저는 뭐 마라톤도 했기 때문에 체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보니까 하루에 뭐 12kg 배낭 메고 8시간에서 그 정도 걷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체력이 어깨가 아파서 못 걸. 어깨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가셔서 배낭도 좀 좋은 거 사시고 해서, 배낭은 70리터 정도, 굉장히 큰 배낭이죠. 왜냐면 짐이 너무 많아요. 한 달 가까이 혼자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론세스바에스 수도원이 나오죠. 성당. 이분이 신부님이에요. 여기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인데, 그날 이분이 저녁 때 론세스바에스 성당 설명도 하고요. 여기 성모님이 나타난 기적이 있는 성당입니다. 굉장히 큰 성당이죠. 저희가 갔을 때 거기 주교님하고 신부님 합쳐서 한 10분이 미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이 신부님이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 순례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가이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이쁘죠? 론세스바에스.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론세스바에스에서 수비리까지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수비리에서 라마소냐까지가 6km. 그다음에 팜플로냐, 시주르 메노르까지가 21.7km. 그 다음에 페르돈 고개. 제목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인데, 페르돈이 이제 스페인어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목.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페인. 넓고 물도 많고, 정말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어딨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스페인 같았으면 저희 세계 인류 국가가 됐을 거라고 저는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다리죠. 주로 다리가 이제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순례자들이 걸어갑니다. 수비리 다리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사진도 찍고 같이 놀며, 여기 노르웨이, 여기 캐나다, 이렇게. 그죠? 페르돈 목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기 풍력 발전기가 보이죠? 저는 풍력 발전기가 보일 때마다 이 순례길에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왜냐면 주로 풍력 발전기가 보이면 고개가 굉장히 높아요. 약 6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추억이죠. 요 가다 보면 여기 또 무덤도 있어요. 가까다 순례자들이 길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페르돈 곡의 정상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산들이 밑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높은데요. 눈 오는 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요. 같이 요 옆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죠. 네. 이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갈처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배낭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고깃길을 오르자니 한숨은 계곡처럼 깊다. 쌓인 눈에 흐르는 바람에 모든 것을 실어보내고 노래를 불러본다. 봄의 노래를. 들판을 가로질러 페르돈 고개로 퍼져가도록. 그래서 시를 한번 적었습니다.
푸엔테 데 레니아, 아에게, 그다음에 비아나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기본적으로 24km 정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달 안에 걸을 수 있고요. 또 그래야지 순례 목적도 맞습니다. 어떤 분은 한 2시간 걷고 알베르게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하루 8시간 우리 노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24km 정도 걸으면 8시간 정도 됩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 정도 걷는다는 마음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더 걸으면 저처럼 38.5km 이렇게 걸으면 나중에 지쳐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30km 이내에서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이게 여양의 달이죠. 아주 이쁜 달입니다. 이때가 새벽 6시 반 정도 됐을 때예요. 아주 겨울 3월 초죠. 3월 초에 아름다운 달입니다. 이제 아에게로 가는 다리에서 이제 포도주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주는데 한국 분들 또 페트병에다가 다 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렇게 컵에다가 조금만 맛보세요. 맛 없어요. 왜냐면 담근 지가 얼마 안 돼서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맛이 없어요. 좀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물은 한 통 다 받고 포도주 요만큼 받아서 맛만 봤습니다. 재미니까. 네. 물 공짜라고 막 드지 마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먹다 그러면 지저분한 사진인데 보여드릴게요. 페레그리노 메뉴를 시키면은 처음에 수프나 샐러드가 나오고 두 번째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스테이크를 드실 수도 있고 파스타를 드실 수도 있고 빵은 같이 나오고요. 포도주 보이죠? 한 병을 갖다 줍니다.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취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3분의 1병 정도 점심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맛은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 24km 걷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줘도 맛있죠. 가다가 이게 밤에 산토 도밍고 성탑을 이렇게 밤에 한번 찍어봤어요. 밤에도 이렇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여행객들하고 같이 나가서 포도주도 한잔 하시고 이러면서 지내야지 하루에 또 피로도 풀리고 순례길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냥 콕 처박혀 있지 마시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생장 피트보르를 출발해서 거의 20일 동안 한국 사람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겨울이라서 보이지도 않고 안 만났어요. 가다가 이렇게 경치 좋은 곳 있으면 잠깐 배낭 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물집 생겨서 못 가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물집이 한 20일 정도 지나서 한 번 생겼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쉴 때 한 20분 정도 쉴 때 깨끗하게 씻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발은 멀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들판에 저 혼자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너무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분 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은 아마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이분하고 이분이 부부인데 이분하고 이분이 부부야. 이분하고 이분이 부부고 이분하고 이분이 잉글랜드, 이분이 미국, 이분은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부엔카미노 해가지고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뜻인데 여기 뒤에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백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인데 뒤에 사인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 사인보드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태극기 딱 만들어서 가야 사람들 엄청 좋아했어요. 자기 사인해주고 잘 여행해라. 주로 그런 얘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베르게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벨로라도에서
아파푸에르카, 부르고스, 그 다음에 카사다스 해서 주로 한 30km 정도 걸었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 Grow Your Mind에서 하루하루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면서 발전됩니다. 산티아고 길을 걷다 보면 800km를 걷다 보면 한 달 가까이 걷는데 하루 종일 걷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릴 때 기억나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그게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나타납니다.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도 나왔다, 대학 시절에도 나왔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거, 주로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후회되는 것들, 반성해야 되는 것들. 가끔가다 즐거운 것도 생각나지만 주로 보면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요. 특히 이제 불효하던 아버지한테 불효한 거, 어머니한테 불효한 거, 집사람한테 잘못한 거, 애들한테 잘못한 거, 친구들한테 잘못한 거 이런 게 많이 생각나요.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죠.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래서 혼자 걸으시라는 거예요. 떠들면서 걸으면 그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타푸에르카라 해서 원신이죠. 네. 2000년 11월 30일 날 유네스코에서 지정됐어요. 네. 근데 저희 유적지는 못 갔습니다. 왜냐면 걷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이제 부르고스고요.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갈 길도 바쁘고 그래서 안 갔는데 별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화려한 성당보다는 저는 이제 주로 소박하고 고요한 성당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성당이죠, 여기도. 성당인데 아주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스페인 여행하다 보면 이 무지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무지개가 잘 안 보이잖아요, 공해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무지개가 막 쌍무지개가 떠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때도 이제 저녁 한 5시 정도 됐을 텐데 그날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오고 나니까 바로 그냥 무지개가 팍 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의 까미로라고 제목을 했는데 사실은 요 메세타 쪽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메세타 길을 어떤 분은 택시 타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버스 타고 스킵해서. 왜냐면 이 길이 거의 광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힘듭니다. 사실 아무도 없어요. 논밭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무지 이런 데인데 이 길을 걸어야지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돼요. 저는 메세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책에 보면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길이에요. 그냥 4일 내내 5일 정도 계속 나타나죠. 네, 아주 힘도 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야지 추억이 남습니다. 이런 길이죠. 네.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보면 저기까지 금방 갈 것 같지만 이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게 스페인은 평야가 넓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거랑 틀려요. 걸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저걸 다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한숨이 나와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게 운하입니다. 네. 옛날 운하죠. 어떤 분은 뭐 수로라고 그러는데 수로도 맞지만 이게 운하죠. 여기 이 층이 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닫고 여기 닫고 물을 올리면 이거하고 여거하고 수면이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배가 딱 내려가면 다시 여길 닫고 여길
닫고 해서 물을 또 여기를 또 채우고 해서 배가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단이 물이 이제 수위가 똑같아지면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내려가는 게 운하죠. 이게 100km 가까이 돼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조형물 잘 만들어놨죠. 이게 유로에서 지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유로 국가들이 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가죠. 유럽 사람들은 한마음입니다. 비 오는데 이런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새벽 6시경에 출발했는데 가다가 바닥에 엎드려서 찍은 겁니다. 약간 축축했지만 비석은 이건 뭐 우리 허리 높이 정도 되는 비석인데 쭉 새로 난 산티아고 길입니다. 옆에가 이제 그 길이 또 따로 있는데 저 이제 이 길이 아름다워서 이 길로 한번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이제 바르에 들렸는데 커피 한잔 하는데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이게 여성 화장실이죠.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헬 바뉴는 이제 화장실이라는 얘기고요. 딱 이게 여자 화장실이라는 게 금방 표가 나더라고. 옆에 남자 화장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화려함과 소박함에서 만실라, 레온, 호스피탈 데 오르비고, 라바날 이제 중반부가 나온 거죠. 레온이 나오면 중반부가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길 가다가 개새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뭐 송아지 많은 개들을 키우는데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확 짖으면 깜짝 놀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실라 성당에서 오늘도 비가 왔어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제가 이때가 12시 미사인데 일요일인데 비를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바람도 불고 12시 2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미사 중이죠. 네. 근데 스페인 사람들 제가 가면 요 줄까지는 와서 다 안아줍니다. 반갑다고. 참 정겨운 사람들이. 네, 이분은 이제 가톨릭 성지 순례 3대 성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레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3대 성지인데 이분은 이제 다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리비가 이제 그 가리비 조개가 야고보 시신에 그 관에 이제 달라붙어 있어서 순례길 가는 사람들이 가리비 조개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저도 2개 이제 배낭에 메고 왔습니다. 요게 다 이제 성지에서 받은 것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나이도 70이 넘었어요. 8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레온 대성당이죠. 아주 큽니다. 근데 레온에는 이 성당보다 더 유명한 게 성 이시도로 성당이라고 옆에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거기가 더 유명한데 여기 이제 사진으로 찍기는 여기가 훨씬 아주 웅장하죠.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가 우길에서 계속 하늘이 깜깜합니다. 저 비 무지하게 맞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레온입니다. 네, 레온의 순례자 이렇게 신발 벗고 앉아서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신발 벗고 아까처럼 양말 벗고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 게 매일매일 그랬죠. 예. 요거 이제 넘어가는데 언덕 위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커피하고 이제 근데 여기가 무료예요. 무료인데 여기 도네이션 하는 데가 있어요. 도네이션 하는 데가 여기 저금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무료라고 그래서 얼른 먹었는데 나중에 도네이션이래. 그래서 이제 5유로를 넣었더니 주인이 좋다고 종을 이렇게 여기 있는 종을 딸랑딸랑 차더라고. 이분이 순례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딱 만나는데 이 길을 만나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금 3년째 여기서 생활하고 있대. 여기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가우디가 지은 건물이에요. 주교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주교가 이 건물을 안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가지고 가우디가 삐져가지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다가 만난 성당 중에서 가장 소박하고 근데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여기 성당 신자가 9명이에요. 근데 더 많겠죠. 근데 이제 그날 9명이 이제 미사를 받는데 순례자가 5명 그리고 그곳 신자가 4명 그리고 신부님 해서 총 10명이 받는데 그 4분이서 성가를 부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벽에 다 금이 가고 십자가도 금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고해성사도 주시고 좀 감동적인 미사였습니다. 네, 폼페라다라고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봄으로 여름으로 겨울로 또 이제 봄으로 겨울로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랑스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봄 됐다 겨울 됐다 봄 됐다 겨울 됐다 그럽니다. 여기는 겨울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미끄러워서 혼났어요. 또 여기 지나면 또 눈이 녹아서 물이 막 길에 흠뻑합니다. 여기 철의 십자가죠. 네. 또 눈이 쌓이고 여기 사실은 밑에도 많은 저기가 있는데 눈이 쌓여서 못 올라가요. 예. 성입니다. 네. 정말 여기 이제 그 가다 보면 이런 마을들이 나오는데 비구름 올라가고 이런 거 보시죠. 이런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산에 저기 밭에서 일하는 거 가끔 가다 보이고 길에 사람이 없어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마르티노라고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 요 성당이 예수님이 성혈과 관계된 성당입니다. 뭐 전설을 얘기해 보면 어느 비가 막 눈보라가 치는 날 여기가 1100꽃이죠. 1100꽃인데 신부님이 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산을 1100을 올라와서 미사를 볼 정도면 신부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에휴,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오나. 어? 예수님도 모를 텐데. 근데 그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님 피로 만들고 그 빵으로 이제 예수님 몸을 만드는 영성체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환된다고 믿고 하는 건데 그날 그 신부님이 이제 영성체 예식을 했는데 빵을 들었는데 예수님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됐다고 해서 아주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벨 여왕이 그 당시 이사벨 여왕, 그 콜럼버스로 유명한 이사벨 여왕이 여기 있는 성합하고 여기 이제 성묘를 가져가려고 왔는데 마차가 움직이질 않았다고 해요. 소가 꿈쩍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그래서 다시 이 성당에 보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이런 길을 가는 거죠. 천백고지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이탈리아, 독일, 한국 친구도 아까 그 마르티노가 있어요. 독일. 그래서 연합군입니다. 유럽 연합군. 아주 친구들 계속 만나게 됐는데 걸음걸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한 3, 4일 정도 계속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 단점이 아까 말한 알베르기에서 식사할 때 자기네 해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해먹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젊다 보니까 그런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여긴 사리아라고 이제 산티아고가 가까워졌죠. 여기 수도원 여기도 알베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수 있는데 여기는 아마 3시 이후인가 문을 열 거예요.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곤자르, 멜리다, 피노, 그 다음에 산티아고, 콤파스텔라. 이제 거의 100km 이내로 들어왔죠. 네, 110km. 여기가 이제 그 폴보, 그 문어 요리로 유명한 집입니다. 멜리나. 저도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베르기가 한 10분 정도뿐이 안 되는데 멜리나까지 가서 이걸 시켜 먹었습니다. 아, 이건 환상적이에요. 혼자 먹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문어는 부들부들하고 맥주 시원한 거, 빵도 주고 이거 다 해서 10유로 정도 줬나요?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가시는 분들 꼭 들려보세요. 집에 이렇게 조형물들을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집들은 이렇게 만들어 개미를 이렇게 하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가 거의 다 왔을 때 이 길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배낭도 가벼워진 건 아니죠. 왜냐면 뭐 기껏해야 라면 3개 없어지고 뭐 치약 칫솔 좀 없어지고 치약 좀 없어지고 뭐 어떤 뭐 계속 배낭은 10kg 이상 되는데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걷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이 길에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바람도 살살 산티아고 갔습니다. 800km를 제가 다 걸은 거죠. 아, 정말 어떤 사람도 막 땅에 엎드려서 울고 그러는데 저도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제 미사 끝나고 찍은 건데 저는 도착하자마자 또 미사 본다고 미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이제 그 산티아고 여권에다가 저희가 도장을 계속 알베르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km 이상 받은 사람들은 요 옆에 가면 순례자 증서를 줘요. 그래서 어딘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조금만 더 가면 2층 건물에서 줍니다. 1유로 주시면 이제 통 보관할 수 있는 통까지 주죠. 그래서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말고 받으시고요. 순례자 여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순례자 여권에 스탬프가 찍혀서 200km 이상 걸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신학교가 있어요. 가톨릭 신학교가 있고 저희가 올 때는 이제 이 길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겠죠. 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오른쪽으로 해서 또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산티아고까지 갔다가 그냥 이제 집에 올려다가 피스테라라고 대서양 끝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너무 좋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또 묵시아가 또 아름답다고 해서 같이 걷던 분 중에 또 저보고 꼭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3일 정도 더 가기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이죠. 피스테라 가는 길 산티아고에서 넘어갑니다. 가는데 요 순례자상인데 이분이 순례자고 이분이 아들이에요. 요 뒤에 보면 엄마가 있어요. 요 벽 뒤에. 근데 엄마는 울고 있어요. 아들은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는데 옛날 사람들은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나 봐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아빠가 뒤도 안 들어오고 가죠. 그런 걸 이제 형상화해 놨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엄청 왔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피스테라 간 마지막 날 쫄딱 젖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비는 오고 피스테라 해안입니다. 판추 위에 다 젖었죠. 밑에도 다 젖었습니다. 사실 쫄딱 젖었습니다. 드디어 피스테라 등대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0.0km라고 되어 있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저쪽이 뉴욕 쪽입니다. 이쪽이 뉴욕 쪽이죠. 대서양을 건너면 뉴욕이 나옵니다. 미국이죠. 다 젖었죠. 보통 여기서 이제 그 모자라든지 이런 걸 하나 태우고 가는 게 이제 전통이었는데 요새는 환경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기념으로 제가 썼던 빨간 모자 하나 거기다 놓고 기도할 게 많아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묵시아입니다. 피니스테에서 이제 10km 정도 걸어오면 여기가 성모님이 여기 착륙한 곳이라고 해서 되는데, 이 묵시아 성당이 불이 났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유조선이, 제가 가기 전에 2000년도에 유조선이 또 여기 가라앉아가지고, 여기가 지금도 좀 기름때가 있잖아요. 저희 태안처럼. 근데 여기는 기름때가 안 없어져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가서 닦아내는 바람에 태안이 지금 회복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름때도 있고, 이 성당은 또 몇 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묵시아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못됐습니다. 근데 피니스테레하고 묵시아를 저는 이제 한번 처음 가시는 분들은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피니스테레가 너무 이쁘거든요. 이쁜데 그거 가면 또 순례장 증서를 또 줍니다. 묵시아 가면 묵시아에서 또 줍니다. 그래서 묵시아까지 갔다 오면 순례자 증서가 3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첫날이라 간단하게 전체적인 일정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서부터는 2편부터는 매일매일 걸었던 얘기. 그 다음에 처음 2편에서는 제가 준비상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3일째부터 이제 매일매일 걸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